안녕하세요. 서영대학교 사회복지과의 김윤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학 개론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고요. 사회복지학 개론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론을 처음부터 잘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다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잘 학습하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복지학 공부하시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학 개론은 사회복지학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그 중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 개론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학 개론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과목으로 사회복지학 개론을 이수하지 않으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없어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필수 10개의 과목과 선택 과목 7개에 관련된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그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고요. 특히 그 안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필수 과목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필요한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필수 과목 중에 사회복지학 개론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과에 온 만큼 사회복지학 개론에 대해서 잘 학습하시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학 개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학습을 할 부분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개념과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라고 하면 무엇이 좀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사회복지,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 줄여서 사회복지과를 사복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사회복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좀 보면 사회와 복지의 어떤 합성 형태, 즉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은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리적이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에 관련된 개념, 복지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전쟁 시기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생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생명에 관련된 부분과 되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겠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살아있고 생존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사회복지에 대한 것들을 적용한다라고 본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시작은 자선과 그 종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독일의 같은 경우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봤을 때 사회가 무엇인지,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단어적 형태로서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성이 있죠. 사회, 소셜이라는 형태로서 그 사회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혼자 생활할 수가 없고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념 중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련된 부분에 강조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사회는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또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사회를 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방향성도 사회 안에서 다 포함된 개념으로 또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복지, 웰페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만족스러운 상태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상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개념에 대한 것들을 보시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상태, 그리고 적절한 상태, 평안한 상태 등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사회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복지라는 말만 붙여 사용한다면 어떤 개인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할 수 있으나 앞에 사회자란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사회복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추구하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 상태들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란 말은 인간의 생활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며 그러한 상태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실천적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사회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회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본다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그 만족스러운 상태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실천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동과 노인의 학대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이기 또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학대가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현재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뭐 그렇다. 그런 논리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얘기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다 사회 안에 포함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인간의 욕구, 즉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어느 사회 막론하고 존재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자원이 필요할 텐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자원은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실천을 할 때 사회복지가 단순하게 그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욕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로 해요. 그런 자원은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상당히 많이 넓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큼 그 욕구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좀 필요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자원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구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필요성이 있겠죠. 여러분이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을 마음껏
한 달치의 용돈을 가지고 마음껏 쓰진 않으시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할지.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그 돈을 좀 모아가지고 큰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는 어떤 계획적으로 그 달에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저금도 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체계적이고 어떤 조직적으로 활동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죠. 이처럼 사회복지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을 실천을 할 때 자원이 필요로 하고 그 자원에 대한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체계적인 활동을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수단이 바로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활동은 이상적인 복지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실천적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인간다운 삶 속의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욕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에 말씀드렸던 욕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사회복지학을 배우실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초기에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욕구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문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욕구와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한 삶 속의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욕구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이런 욕구를 핵심 요소로 좀 보고 있고요.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그리고 욕구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한 부분까지 사회복지학에 있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는 단순하게 한 시점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 욕구로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욕구가 단순하게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애 주기에 맞춰질 만큼 상당히 그 욕구에 대한 것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때, 아동이었을 때의 욕구와 청소년이었을 때의 욕구, 그리고 현재 욕구가 같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욕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에 정해져서 계속 똑같을까요? 쉬운 이야기로 용돈에 관련된 욕구 또한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더 특별한 욕구들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쉬운 이야기로 초등학교 다녔을 때 용돈과 지금 대학교 다녔을 때의 용돈이 똑같으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발생되어지는 욕구가 똑같지 않다. 생애 주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욕구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 욕구에 관련된 부분을 그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과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생애 주기별 욕구는 한 생명이 성장하는 어떤 평생의 과정 속에서 논의해야 할 만큼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욕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어떤 개인적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적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게 될 거고 더 나아가 결국 사회 문제로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라는 것은 사람 하나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도 문제가 똑같고 여기도 문제가 똑같고 여기도 문제가 똑같고 여기도 문제가 똑같다면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개인에 관련된 욕구에 관련된 충족은 개인이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장기전 못한다면 개인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고요.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살았던 곳은 그 공항에 좀 가까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주로 대학 교수를 하기 전까지는 주로 그 경기도하고 부천하고 그 서울 쪽에서 그 생활을 했었는데 그쪽에 공항이 있었어요. 그 공항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그 소리였어요. 비행기 소리. 그래서 그런 것이 속에는 개인 하나 둘씩 그 문제를 표출하다가 이제 여러 명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좀 보면서 개인의 문제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의 지역 문제로서 그것이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욕구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되지 못하면 개인적 문제로 발생이 되어지고 이런 개인적 문제가 많이 많아질수록 지역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로서 성장에 대한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인의 욕구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인간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했을 때 사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복지가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그 충족이 안 되면 아까 사회 문제가 발생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적으로 사회 문제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대상은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 구성원의 욕구는 한 국가, 한 사회의 어떤 재반 환경에 따라 다르며 사회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개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빈곤에 관련된 부분, 즉 가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빈곤에 관련된 부분이 개인의 문제인가 또는 사회 문제인가에 대한 어떤 토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곤이 개인의 문제인가 또는 사회적 문제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빈곤에 관련된 부분, 가난에 관련된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 요소가 되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들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이런 개인의 욕구, 개인의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개인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에 관련된 부분과 사회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 말씀 좀 드리고요. 뒷부분에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 욕구에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면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그 어떤 동화 속에서 보면 그
고기를 좋아하고 있는 사자가 예,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동물에게 고기를 주고 그리고 사자에게 고기를 좋아하는 사자에게 그 풀만 줬을 때 예, 둘은 어땠을까요? 서로가 상당히 선물을 받았지만 아니면 초대를 받았지만 상당히 좀 힘들어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을 하는 것은 정말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개인에 대한 욕구 파악을 하는 것이 어, 클라이언트,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욕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슬로우라는 사람입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욕구는 그 각 단계별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욕구에 대한 충족이 되어졌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욕구 단계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재에 있어서는 그 예술로가 얘기했던 그 7가지 욕구까지 얘기했는데 초기에는 레슨은 5가지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욕구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더 그 욕구 단계설에 대해서 내용을 더 추가를 한 형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욕구 5단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필요하신 경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더 다음 단계는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욕구는 그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한 생물적 생존의 어떤 욕구로 배고픔이라든가 갈증, 수면, 어떤 피로라든가 취라든가 더위로부터 보호 등에 대한 어떤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욕구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살기 위한 필요한 욕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 안전의 욕구는 개인의 환경 내에서 안정성이라든가 질서, 그리고 보호라든가 또 평온함 등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장에 대한 것들을 받고자 하는 것을 바로 안전의 욕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사랑의 욕구는 주로 생리적이라든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건전한 사랑이라든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이런 욕구를 위해서 동기화된 개인은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가족이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어떤 갈망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욕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는 자기 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자기 존중 능력, 그리고 신뢰감, 그리고 어떤 성취라든가 독립, 자유정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은 뭐 수용이라든가 주목받고 영광과 명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아 실현에 관련된 부분은요. 밑에 있는 4가지 욕구들이 다 충족되며 만족스러우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아 실현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어떤 욕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 인지적 욕구, 그다음에 심리적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인지적 욕구는 인식에 대한 어떤 지적 욕구가 지배하는 욕구로 그 즉,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욕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7번째 심리적 욕구는 미와 아름다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으며 아름다움과 일관성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단계로 완벽한 것,
진실한 것, 정의로운 것을 대표한 것을 심리적 욕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이 5가지의 욕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선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 형태를 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슬로는 이러한 욕구들에 대한 부분을 그 단계로 아까 나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슬로 욕구 5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 이론을 얘기하고 나서 일부 수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에 관련된 부분의 각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에 예외적인 사람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예외적인 사람은 쉬운 이야기로 종교인이라고 예술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욕구 5단계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와 연결시켜서 쭉 본다면 중요한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욕구 충족에서 높은 수준의 욕구 충족을 위해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한정된 사회적 자원으로 가능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낮은 수준의 욕구 충족부터 높은 수준의 욕구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연구의 기준이 되어지기도 한답니다. 각국의 사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향점이 어떤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즉, 어,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쪽에 취업을 하시게 되어질 텐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연고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과 그리고 일반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사회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를 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 타 지역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 같이 하고 하지만 중심은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그 강남에도 사회복지관이 존재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신다면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복지관의 프로그램 하고요. 그다음에 강남에 있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같을까요? 그것은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차이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매스로의 욕구 5단계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더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신다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 완전히 충족될 수 없고 끊임없이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노력하는 것이 삶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바라던 것이 충족된 이후에도 새로운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욕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 관련된 끊임없이 노력에 대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단어로서에 대한
어원으로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봤고요. 그리고 그 욕구에 관련된 부분의 그 어떤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고, 그다음에 그냥 대표적인 욕구에 있어서 매슬로 욕구 5단계에 관련된 부분 같이 학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학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